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협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였고 일본의 독도 망원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하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사일을 쏘면 같이 대응 타격을 하고 우리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을 침공하면 우리도 같은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기세등등하며 추가로 SLBM 잠수함 그리고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아직도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두 번의 무력 도발로 인해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합의 파기입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도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약속을 파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줄기차게 고도화시켜온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말폭탄만 늘어놓은 채 이제는 급기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협박과 공갈에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도 동맹답지 않은 입장을 보여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고 그저 작은 미사일 실험만 했을 뿐이다고 하며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13,000km나 떨어져 있는 미국에게는 그저 작은 실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북한과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우리 수도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상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만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만 안전하면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하여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에 군대를 해산하고 국력이 약했을 때 중일러와 같은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시대로 절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의 시계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된 국력만이 국가와 국민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지금 밀려오는 경랑의 안보 위기를 국민과 함께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어서 오늘 휴일이지만은 긴급하게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북핵 외교안보 특위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중러의 사실상 연합군사훈련이 최초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독도 영공 침범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고 사거리 600km의 회피 기능 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우리 미사일 방어망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를 무력 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어제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서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 관계가 조금씩 됐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이 과연 평화시대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면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 한 번 열고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니 우리 사회 종북 세력들이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과연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4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듯이 안보는 화려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평화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군사 합의로 군의 억지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현재의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어떻게 대북 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활발하게 논의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2발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사거리에 대해서 당초 각각 430 그리고 690km를 발표했지만 결국 다음날 600km 비행했다고 수정했습니다. 이 당초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 파악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GSOMIA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지스함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0시간 반 만에 겨우 열린 NSC에는 대통령께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보가 마비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탄두 12개를 만들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지금 벌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중적 행태다, 자멸적 행위다,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실상 하급기관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속은 겁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하지 마라 라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입니다. 정말 갈 길 먼 문재인 정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망상적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은 공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 협박문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히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질이 인질범과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 현상,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입니다. 지금 구한말 조선의 재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북 안보 실험은 왕따 안보를 자초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 오히려 러시아 편 들다가 망신당한 이 정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을 또 해와도 사면초가 고립무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네 북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신형 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굴종적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굴종적 태도, 위축, 사기 저하,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동네북신세입니다. 이것의 발원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구멍난 안보,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결국 여당은 기어이 안보 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국회마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 열어서 대러, 대중, 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또한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열어서 안보의 지금 파탄 현상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여당은 무조건 이 안보국회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직무유기 먹통국회 만들지 말고 안보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여당이 지금 또 추경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본회의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건드리면 죽는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미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역,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굴종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에 지금 취재 중이신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현재 동맹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 동맹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정권은 현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동맹의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미국마저도 무시하면서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중요한 최종적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배치한 것이 사드인데, 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2019년도 중국 국방 백서를 통해서 사드를 빨리 철거하라고 하는 압박을 아주 공공연하게 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방 백서까지 통해서 중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단 한마디의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둘 다 똑같은 동맹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 견제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구도를 다시 확립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중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과연 동맹의 원리에 어느 정도로 충실하고 한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도 영공 침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본다면 종합적으로 결국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가 보내준 민족 공조의 중시 입장 그리고 한미 동맹의 경시 입장 이런 거를 보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위기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이 갈등 조정이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관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이런 거가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작년 3월에 김정은이를 만나고 온 우리 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또 주한미군의 역할과 훈련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마치 진정어린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주한미군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게끔 이렇게 오도되는 활동을 해왔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관리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잘못 전달한 특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부 자리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외교안보 라인의 말하자면 총체적 위기와 그에 따른 책임은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이 정부 스스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외교 안보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부아시아의 외교 호구 또 안보 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침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비난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이 사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어떻습니까? 2017년 가을에 산불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경제보복 조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25차례나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카디지를 안방 드나듯이 들면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독도 인근 수역에서 연합 초계 훈련 비행을 역사상 처음 하는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에 편승해서 3,000톤급 SLBM 3발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결국 7월 25일, 5월 4일, 5월 9일에 의해서 다시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매국이냐 애국이냐 프레임에 가다 놓고 프레임에 집어넣는데 재단한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어떻게 강화시킬지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난 5당 대표 회동에서 초당적 대응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초당적 대응을 약속한 만큼 야당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하는 게 바로 초당적 협력입니다. 제발 우리 야당이 주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제발 기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위원장님, 윤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 대신에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핵 강대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핵 탄두를 증가시켜야 되고 증대시켜야 되고 투발 수단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제 날짜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보면은
싱가포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핵탄두를 12개 증대시켰다. 이것도 그 정부 출처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DNI 정보를 인용해서 핵탄두를 12기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스칸데라 미사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도와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격 체제를 무력화하면서 원하는 지점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이스칸데라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에 있는 잠수함 개발을 과시했습니다. 대담하게 핵 강국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스스로, 김정은 스스로 이번에 이스칸데라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남 경고용 무력 시위라 이렇게 제목을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 내용을 뭐 자세하게 하면 참 이 자존심 상해서 인용을 못 하겠어요. 바른 자세를 가져라. 지난 4월과 9월처럼 바른 자세를 가져라고 우리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바른 자세는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훈육자가 피훈육자에게 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의 대표에게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못하고 대변하면서 그는 남북 합의서에 뭐 그거 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변명해. 어느 나라를 위한 정부인지, 누굴 위한 정부인지 참 막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안보 비상시국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부가 졸고 있고 우리 국방합참이 졸고 있는데 우리 같이 졸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비상한 마음으로 이런 안보 시국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도 우리 할 말 좀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할 말 좀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에 같이 논의하는 민주당에도 메시지를 만들어서 정말 비상한 시국에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오늘 수렴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기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오면 초과라고 하는 어떤 합의된 데피니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면 초과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가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하고 군사적 결속하에서 대한민국 대남 압박에 동참하고 있고 북한이 갑질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흔들고 있고 동맹국 미국은 냉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면 초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 엄중함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의 독도 주권을 훼손하는데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러시아하고 북방 사계도서 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하고는 센카쿠 분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쪽에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도에서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지소미아 말씀 아까 하셨는데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지만 더욱 절실한 쪽은 우리 쪽이거든요. 우리는 뭐 일본에 비해서 인간 정보나 지리 정보에 좀 앞서 있지만 기계 정보, 기술 정보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지소미아를 마치 이 카드인 양, 한국에 쓸 수 있는 카드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보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까 갑질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사소한 문제일 수는 있어도 지금 반일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일 간에 얽힌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방송 언론들은 반일 캠페인 쪽만 계속 보도를 하고 국민을 부추기고 신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뭐 KBS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참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당에서 좀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야당에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부에 촉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야당에서 대일 대미 메시지를 이번에는 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베를 향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은 뭐 따질 때든 따지더라도 일단 한일 양국은 향후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좋은 이웃으로 가야 하고 안전을 함께 도모해야 될 이유가 많은 나라들인데, 국민 감정이 파괴되는 그런 행동을 서로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정 시대에 존재하는 특정 정부만을 상대로 대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을 쳐다보면서 대한 정책을 펼쳐달라. 이런 요구를 일본에 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마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감 표명이 필요합니다. 동맹국의 안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냉담하게 계속 발언을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아끼는 대한민국 야당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정도의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방송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도해 주겠습니다. 보도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거지만 당이 이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길거리로 나가고 또 필요하면 프랭카드를 붙이고 또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고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리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대표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사실 완전히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 초기에는 이제 동맹 관계였죠. 그다음에 이제 동맹 관계 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가 좀 나빴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준동맹 관계입니다. 준동맹 관계.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동맹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이 발트해 저기 스웨덴 앞바다까지 가서 해군 공동훈련을 했죠. 그다음에 산동바다 앞에서 해군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군의 탱크와 장갑차까지 대규모 부대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군 훈련했습니다. 요번에 항공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런 육해공군 다 대규모 훈련을 이제 다 하는 것이게 됩니다. 이게 거의 준 군사 동맹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한미일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준 군사 동맹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현재 일본과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뭐 2발 쏴서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거다라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모 합의가 먼저 어머니 합의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입니다. 그때 합의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문장 때문에 현재 9.19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떠한 종류의 도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김정은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4.27 판문점 정상회담도 파기된 겁니다. 그걸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소미아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말로 우리 군도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 원산 호도반도에서 430km까지는 우리 정보고 탄착전부터 430km까지는 일본 정보고 완전히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내륙에서 벌어진 이 가까이 우리 저 한반도 쪽에 그건 잘 모르고 우리는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잘 모르니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도가 600km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DIA 정보를 인용해서 핵탄두가 6.12 정상회담부터 최근까지 핵탄두가 12발 드러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이 DIA 미국의 국방정보부에서 DIA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북한이 핵탄두를 65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자 1년에 한 10발씩 늘어나거든요. 10발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12부터 한 달이니까 12발 됐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발에서 12발 정도 늘어난 건데 그러면 2017년 12월까지는 75발 그 다음에 금년도 7월까지는 또 7발에서 약 한 80발 정도 좀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할 때 북한의 핵탄두를 몇 발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비핵화를 똑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언론에 보면 뭐 핵탄두가 10발, 12발인데 1년에 10발씩 늘어난다. 이거 DIA가 얘기해서 분명히 맞는 겁니다. 아마도 현재 아마 국정원이나 우리 저 합참에서도 DIA가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맨날 회의를 하니까 아마 똑같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통일 정책이 전공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는 또 뭘 바라고 있는가? 정치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몰면서 미군 철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골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고려 연방제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연방제를 본인이 한다고 주요한 그 행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려 연방제 또 연방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일시에 한 번에 정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정권, 군사권, 외교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고 북한과 같이 소위 얘기해서 통일민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 통일민족위원회를 한 700명에서 800명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0명은 남한이 할 것이고 또 한 300명, 400명이 또 북한이 하고 또 해외 동포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념이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또 해외 동포도 1940년대, 50년대부터 많은 공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북한 편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통일민족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통일전선 전략을 잘 꾸민다는 겁니다.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편을 먹고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제거합니다. 여태까지 김일성이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통일전선 전략을 써서 중국파, 소련파, 또 토착파, 공산당을 다 제거하고 수령주의 체제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이 굉장히 쓸 수가 있고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 연방제에 들어가는 순간에 연방제를 합의하는 순간에 우리 대표랑 김정은이가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단 한 번에 선언을 해서 연방제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바쁜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북한을 우리가 문재인 정권처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주동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남북특별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특별통합위원회. 그 주축이 올해 우리 당이 돼서 끌고 나가면 우리가 김정은도 막을 수 있고 또 연방제도 막을 수 있고 모든 골은 연방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당이 주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은 거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께 핵탄 두가 지금 100개 가까이 있고, 그 미사일을 지금 액체연료 스커드 미사일 같은 이런 그 구형 액체연료 미사일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다 교체해 나가고 있는 정황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께 우리 그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반미 좌파들이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어떻게 짜놨냐면은 미사일 방어, 즉 MD에 미국에 편입되면 안 된다. 그것은 자주성을 훼손한 일이다. 라고 해서 MD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 편입된다. 이런 편입이란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MD를 해야 된다라고 프레임을 딱 짜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굳이 한국형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왜냐? MD에 미국과 같이 MD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짜놨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구축을 해놨는데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그 네트워크 코드를 꽂으면 되는데 그것은 미국 이제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MD에 편입된다라는 말로 또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우수한 미국과 그와 같이 지금 20년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과 우리는 거기에 같이 동북아 전구 MD 네트워크 시스템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선언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